맞습니다. 그 텔레그램 있잖아요. 네. 대화 캡처본 네.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한 그거죠. 3주 정도 시달린 것 같은데 있냐 없냐, 녹취록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고 네. 일단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일단 전략적으로 저희가 한 번에 다 보도하지 않는다. 네. 장기전으로 간다. 왜 장기전으로 가냐. 일단 여러 정황적 증거들이 있고 그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 두 번째는 이 건이 굉장히 뭐 김영선 의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건으로 끝날 건이 아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사안이 펼쳐져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번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 3년 차 때 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이 참전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될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1차 보도 때 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화되어 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제 2차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내게 들려줬다. 네. 라고 지금 이 D 씨가 이야기하는 걸로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D 씨로부터 어디까지 확인을 하셨던 겁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다라는 그걸 들은 사람이 D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다수고 복수로 있다. 복수다. 네, 복수고 그리고 그 들려준 게 뭐 1대1로 이렇게 있을 때 들려준 게 아니라 그 굉장히 공식적인 회의 자리 뭐 이럴 때도 들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들었다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화 내용이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텔레그램 대화가 있었는데 이걸 공천 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 물음표 이렇게 찍는 의원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화냐 아니냐도 그럼 중요해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화인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잠깐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이제 그 통화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은 김영선이래 뭐라고 지금 하는 대목이 좀 나오자는 음성 파일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도 기사에도 썼지만 당시 윤핵관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두 현역 의원이 밀고 있던 후보가 따로 있었고 그 후보들을 뒤바꿨다. 그분들이 밀고 있는 후보 대신에 김영선 후보로 뒤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가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연락을 받고 난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으로 공천을 하라고 공천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다. 네. 그럼 표명을 했다는 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나 국민의힘 지도부에 표명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가 이해할 때는 그 윤핵관 분에게 얘기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의원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 네. 조금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텔레그램 대화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나눈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텔레를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은 공천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정치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어떤 공천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과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텔레를 본인이 직접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화의 당사자가 김명선 전 의원이라 명태균 씨라 하더라도 양자 간에 뭐 지역구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마토는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왜 그 주장을 했는지 그 좀 맥락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저도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명태균 씨의 반응이 지금 그 소개가 된 게 있는데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 네. 이 중에 바람을 선택하셨군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저도 이게 재밌는 대목이었는데 예. 사실 제가 추측해 보건데 예. 이 바꿔 얘기하면 햇빛을 쬐어줬으면 옷을 벗었을 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옷을 벗었을 거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니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지난 2022년 7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제지 뉴스토마토는 당시 여권 인사였던 명모 씨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사무하고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인생 끝났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라는 게 해당 매체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통화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후보로 공천된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선거에서 이겨 당선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 씨를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올해 총선 무렵 발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김 전 의원이 험지 출마를 내세우고도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지난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지리산 칠불사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폭로를 개혁신당 측과 논의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결과가 바뀐 적 없다며 한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칠불사 회동은 인정했습니다. 여기 2월 달에 이준석 대표하고 오신 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3대 부장께 저기 앞자방에 발급을 하길래 저는 보지는 못했고 4번인지 3번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이준석 의원은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었고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두 부정적이어서 김 전 의원 합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모 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 씨는 SNS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며 법적 책임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